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하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KBS 공영방송 뉴스에서도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였네요. 큰 손들은 이미 발을 뺐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팩트겠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보도가 사실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공포를 만드는 프레임이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가격 하락은 팩트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조정 국면이 있었다는 것도 맞죠. 이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호들의 영상은 가격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주장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 이후에 붙는 해석입니다. 큰 손이 발을 뺐다는 말의 정체에 대해서인데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큰 손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표현에는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큰 손입니까? 기관입니까? 개인 고래입니까? ETF 투자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초기 보유자를 지칭합니까? 이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손이 발을 뺐다는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고 인상입니다. 인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큰 손이 발을 뺐다고 한다. 공영방송이 잘 쓰는 표현들입니다. 차가 조금 막히면 교통대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크고 입도 큰 사람들이 저렇게 모든 현상을 과장되게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들을 가리켜 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늑대 소년 생각이 나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경고를 너무 과장되게 그리고 너무 가볍게 쓰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TF 자금 유출은 큰 손 탈출이 맞습니까? KBS 보도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ETF 자금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ETF의 구조를 보면 개인 투자자 자금도 있고 기관 자금도 섞여 있고 단기 트레이딩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TF 자금은 장기 투자자의 신념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고 포지션 조정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ETF 자금이 빠졌다는 사실은 ETF에서 자금이 빠졌다는 것까지만 팩트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래서 큰 손이 발을 뺐다. 이것은 추론을 넘어서는 도약입니다. 진짜 큰 손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진짜 큰 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ETF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진짜 큰 손이 발을 빼고 뉴스에 등장할 때쯤이면 이미 그 상황은 끝난 뒤입니다. 그 뉴스가 사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큰 손이 발을 빼면서 가격이 폭락할 만큼 폭락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보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100달러 할 때도 비싸다고 했는데 어느새 1000달러가 되었고 1000달러가 비싸다고 보도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10,000달러가 되었습니다. KBS에서는 비트코인 10,000달러는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는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큰 손들이 모두 몰빵을 했고 작은 손들도 덩달아 발을 담궜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되었고 내가 안 사면 남들이 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면하면 다른 나라에서 삭슬이 할 것입니다. 큰 손들이 놀라서 발을 뺐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7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10,000달러가 비싸다고 비난했던 우리가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손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하기에는 너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손들이 발을 뺏는 상황에서 7만 5천 불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저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에서 발을 뺄 큰 손들이 없습니다. 큰 손들이 들어올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한 뉴스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영방송 뉴스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지점에서 KBS라는 공영방송을 근거나 이유 없이 공격하거나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는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리포트 분량도 그렇고 가격 중심의 자극적인 내용도 그렇고 자극적인 문장을 한 줄로 요약하는 헤드라인도 그렇고 이 보도에서는 비트코인 자산 가치나 철학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등 나가는 가격의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반복됩니다. 가격 하락이 올 때는 불안을 확산시키고 큰손 이탈이라는 자극적 내용을 부각시킵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공포의 조장입니다. 이 보도는 팩트인가 공포인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하락은 팩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손 이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분석이 부재합니다. 장기 보유자의 데이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도는 팩트를 소재로 삼은 공포 프레임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격 변동성이 아닙니다. 프레임이 흔들리는 멘탈입니다. 뉴스는 판단을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선택의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공포를 부정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사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격 하락은 팩트다. 그러나 큰 손이 발을 뺐다라는 말은 자의적 해석입니다. 호들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큰 손은 진짜 나갔을까요? 공영방송도 틀리지 않을까요? ETF 유출은 큰 손 탈출이 맞습니까? 큰 손이 발을 뺐으니 작은 손들도 발을 빼야 됩니까? 뉴스와 데이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왜 공영방송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렇게 적대적일까? 조금 더 우호적인 보도는 하지 않는 걸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기레기들이 쏟아내는 찌라시다 이렇게 넘어가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비트코인이 침몰하기만 바라고 있을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쥐 죽은 듯이 말이 없다가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할라 치면 하이에나처럼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물어뜯는가 말입니다. 음모론이 없이 구조와 역사, 제도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공영방송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적대적인가? 그것은 공영방송은 국가화폐 시스템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공영방송은 이름 그대로 공공재원과 국가제도와 정부 신뢰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국가 예산과 수신료, 정부 정책 브리핑, 중앙은행 발표, 금융당국 공식 입장,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바로 법정화폐 시스템을 전제로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시스템 안에서 쉽게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며 통화정책의 대상도 아니고 위기시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질서 밖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제 프레임은 관리 가능한 자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 편안하게 다루는 자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환율, 금리, 이 자산들의 특징은 바로 정부 정책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멈출 수도 없고 발행량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금리로 쉽게 제어되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통제하기에는 너무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중단도 불가합니다. 설명도 어렵고 책임도 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공영방송은 본능적으로 관리 불가능한 대상을 위험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이 사회 문제로 확산될 수가 있고 그것을 막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좋습니다. 상승기에 과열 우려를 경고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하락기에는 붕괴 위험을 조장하기보다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영방송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지 정확하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횡보는 불확실성의 확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언뜻 보면 중립처럼 보이지만 항상 비트코인의 부정적 결론으로 귀결을 시켜버립니다. 공영방송 기자들은 비트코인을 역사적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기자들은 중앙은행, 재정정책, 금리, 환율, 주식시장 이 프레임으로 평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비트코인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의심해야 할 대상이며 축출해야 할 대상이라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와 권위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국가도 전문가도 항상 옳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면 기존 설명 체계가 흔들리고 무시하면 점점 커지고 이해하려 하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가장 쉬운 선택은 경계 그리고 경고, 공포 프레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도라기보다는 그들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상승하면 투기 과열이다. 하락하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폭락하면 역시 이것은 위험자산이다. 어떤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의미가 있다는 가정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국가 화폐 시스템 전체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 비트코인의 적대적인 이유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만 설명 가능한 세계관에 너무 깊이 묶여있기 때문이고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